그리고 이제 그 성추행 피해자들이 괴로운 게 그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추행 당한 사람이 피해자고 약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지 않고 뭐 같은 여잔데 막 저 사람이 성추행 당했대 이러면서 굉장히 좀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한다고 할까요? 명예훼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계속 자책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 그 주변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성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모욕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세요. 당신들이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 녹취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녹화를 하신다거나 증거 확보를 꼭 하셔야죠.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가셔야지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찰에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성추행에 대해서는 좀 많이 호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실 때 힘들지가 않으실 거예요. 일단 호의적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내가 성추행으로 누구를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협박을 하거나 괴롭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의외로 이런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무섭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대부분 경찰들이 호의적으로 수사를 해주시고 피해자 편에 서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꼭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관의 태도가 조금 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진술 녹화실에서 진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진술 녹화실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날짜를 다시 잡아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사되는 과정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관들도 함부로 피해자한테 좀 모욕적인 발언이나 좀 이상한 발언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약간 당혹스러운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조사를 받을 때 이거는 나한테 좀 불리하니까 감추고 뭐 어떤 건 얘기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검찰 가서 조사받을 때 또는 이제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할 때 진술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불리한 사실을 감췄다가 가해자가 그런 사실을 말하게 되면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좀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묻는 게 당신 성추행을 당할 때 거부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네, 뭐 손을 뿌리치거나 싫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이제 거부를 명백하게 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추행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싫다고 거절을 했다든지 뿌리쳤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어서 갑자기 그런 행위를 당했다든지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 내 회식인데 내 보스가 나한테 갑자기 추행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거부할 틈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곡하게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 상사한테 밉보이기 싫으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일을 당하시면 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 받으실 때도 내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 수사관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식할 때 옷차림이 어땠어요? 뭐 좀 짧은 옷 입었나요? 아니면 뭐 몸에 달라붙는 옷 입었나요? 얇은 옷을 입었나요?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옷을 어떤 걸 입었던 간에 추행을 한 사람이 잘못인 거지, 피해자가 뭐 약간 얇은 옷을 입었다? 짧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추행 당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수사관이 그런 걸 물을 때는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 옷차림하고 강제추행 당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런 걸 물어보냐, 불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 후에 뭔가 당신이 이제 고소를 할 것 같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것 같으면 가해자가 연락이 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직장 내에서 약자, 뭐 신입 직원, 계약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스, 상사한테 좀 밉보이기 싫고 이러니까 연락이 와도 네, 뭐 잘 들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렇게 대응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수사로 들어갔을 때 당신의 그런 반응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이렇게 묻죠. 아니, 그 전날 그렇게 강제추행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고 가해자가 미울 텐데 문자 메시지는 왜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화도 잘 받아주셨다면서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뭐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 어떤 조사 요구를 할 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가해자랑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문자를 보내더라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이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새는 이제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내 이제 성고충 상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상담센터에다가 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 내에 감사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상사가 나를 성추행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 어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있게 되면 징계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 형사로 이제 고소하는 거와 별도로 직장 내에서도 이제 그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직장 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성추행을 당하셨을 때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생리라는 게 정말 이상해요.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약자인데 사람들이 내 편에 서주질 않습니다. 내가 위축될수록, 사람들 눈치를 볼수록 그 조직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성추행 피해자래, 이런 식으로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피해자지만 약자처럼 행동을 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시면 고소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